그 형상이 용과 비슷해 붙여진 용산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물류가 집결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큰 장이선은 상업의 중심지로 불렸습니다. 여기도 되게 오래된 곳인데? 여기도 되게 오래된 곳. 여기 진짜 오래된 여인숙들. 용산의 좁은 골목엔 지금도 번창했던 분위기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여기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여기 지역에 유명한 식당이 맛집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던 용산은 외세의 침입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06년부터 1차로 시작해서 22년까지 1, 2차에 걸쳐서 그들의 그런 앞으로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 또 병참기지화 시키는데 이 땅을 그런 용도로 쓰여지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저 뒷사진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일본 일제강점기 시절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군부대 같은데요 지금? 예, 일제강점기 용산보병 7, 8년대, 7, 9년대 전경인데요. 예. 7, 8년대, 7, 9년대는 일본의 가장 주력 보병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의 병참기지가 된 용산기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일본군이 이제 사용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입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1940년대에 보면은요, 조선 청년들을 강제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남양만이라든지 이런 데로 강제 출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그런 조선인이지만 예. 그런 일본 군대로 무장시켜서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입태형을 계속하던 그런 또 슬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지만 용산기지는 국민의 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해방과 함께 일본의 군사시설이 있던 용산을 접수한 미군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정착하는데요. 한미 친선 야구대회가 9월 18일부터 4일간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육군 야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후 미 8군 사령부가 이전하며 이 지역은 주한미군 부대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방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심 속의 이국적인 모습을 한 이곳은 해방 후 47년간 미군 기지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들어와서 여기서 그렇게 오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 기지의 모든 것을 새롭게 고치기보다는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자기네들 나름의 그러한 그 장소로 사용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날까지. 용산기지를 접수한 미군은 이곳을 오랜 역사적 지명을 따 캠프 서빙고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1970년대에는 미군 회계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이후에 한국 정부의 반환이 된 이후에 미군 장교 숙소로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이제 그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나서는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개방이 되고 있다고. 제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지난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잠시 육군본부 지하 벙커로 사용한 것을 빼면 우리 국민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왔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사모님인 것 같아요. 실제로 똑같이 사진을 만들어서 실제 모델입니다. 집안 주인이시구만.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 보세요. 아, 여기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못 봤죠? 뭔가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줄 꺼진 거, 선 꺼은 거. 예. 여기 밑에부터 쭉 있죠? 여기 밑에 또 있어요. 야, 이게 뭔지 알겠죠? 보는 순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살면서. 혹시 애들 퀴즈인 그러니까 얘들 퀴즈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줄자로 이렇게 뭐 자로 이렇게 재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문틈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해서 서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끄잖아요. 볼펜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요만하던 애가 이 정도 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니까. 공복이네요. 지금은 비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실제 미군 장교와 그 가족이 살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갔겠죠 아마?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잠시나마 여기 용선이라는 한국 땅에서 살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 그러나 정작 시민들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이 금단의 땅으로 불린 배경입니다. 금단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면서도요, 뭐 여기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서울의 중심 지역에 있었으면서도 그냥 당연한 것. 오래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스며들듯이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일제의 병참 기지로,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는 미군의 주둔지라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용산. 한국 속 작은 지구촌을 불리는 용산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땅임에도 출입이 제한되었던 용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개방을 공식 발표합니다. 같은 기간에 청주의 청남대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약 600여 년 동안 닫혀있던 권력 상징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청와대 구조로는 국민들은 물론 참모들과의 소통도 어려우며 이를 타개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생각. 이전 공간으로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낙점됩니다. 대통령실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데다 인근에 대규모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널널하게 씁시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통큰 시도. 이전이 본격화되며 용산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골목조목이 다 보세 옷가게였어. 보세용품 취급하는 옷가게였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안 보이지. 변해버린 거리와 마주하니 훌쩍 지난 세월의 야속함마저 느낍니다. 저기 좀 더 가면 태평극장이라고 옛날 극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먼저 가보니까 새로운 건물로 공사를 할 계획인지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또 올라가는 계단은 그대로 저기 보이네, 계단이.
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좀 많이 바뀌었나요? 뭐 많이 바뀔 정도가 아니죠. 몰라볼 정도죠. 그런데 이제 그 큰 길가 지하철역을 끼고 있으면서 메인 스트리트 쪽에는 뭐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뒤편으로 들어가면 그 옛날의 흔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김세영 씨에게 이태원은 개구쟁이 유년 시절부터 20대 피 끓는 청년 시절을 보낸 공간입니다. 어렸을 때야 뭐 여기 동네 살면서 이태원이라고 해도 나갈 일이 없고 이게 좀 속된 말로 머리가 좀 굵어진 이후로 다닌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럼 이 지역에 상당히 자주 놀러 오셨나요? 집이 여기니까요. 70년대부터 이태원은 용산에 자리 잡은 미군을 위한 상점과 주점이 생기며 이른바 기지촌이 형성됐는데요. 이국적인 분위기로 단숨에 서울 최고의 유흥가로 떠오릅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스테이키라고 하나요? 그 햄하고 소세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안주를 주로 많이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다니면서 술도 좀 먹어보고 그 당시에는 흔치 않게 양주를 접할 수가 있었다. 뭐. 당시만 해도 좀 이 통행 금지라는 게 좀 있었던 때 아닙니까? 예, 통금이 있었죠. 우리는 뭐 통금 이후에 그 시간 이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뭐 느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군들 위주로 활동하는 곳에서는 뭐 밤을 홀랑새면서까지 아마 미군들이 일부겠죠. 전부는 아니지만 즐기고 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라기보다는 외국 아닌 외국 같았다는 표현을 젊은이들이 이해할까요? 그 이질감을 경험한 김세영 씨에게 최근 들려오는 미군기지 반환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싹 다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주대대는 뭐저 버터나 초콜릿이나 하나 어떻게 먹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있었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쪽까지 뭐 와보는 일이 구경이나 이런 거는 해볼 수가 없었겠네. 아 그럼 여기가 그냥 다 그 미군들 지역이잖아. 미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한국인은 뭐 근무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한국인은 미군 부대 영내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 2003년 한미의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이후 정부는 반환받은 부지의 공원화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부지 반환이 계속 미뤄지며 용산기지 공원화도 지지부진해지는데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발표되고 미군이 적극 협조에 나서면서입니다. 오늘 16만 5천 제곱미터를 우선 반환받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일부 땅을 예정보다 빨리 반환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돌려받은 면적은 전체의 30%쯤 됩니다. 김세영 씨 부부는 최근 그중 한 곳에 직접 다녀왔다는데요. 당시 관람 신청을 위해 아이돌 콘서트 못지않은 예약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딱 각사 딱 2시 정각에 딱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실패, 이 사람은 예약 성공. 약간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갑자기 딱 접수가 된 거예요. 저는 됐는데
특별히 여기 신청해서 들어가 보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사는 고장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네.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저기가 미군 부대야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나다니기만 하던 그런 땅인데 뭐 어떨까 하는 호심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서 서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대통령실은 수차적으로 반환되는 용산 부지와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연계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결국은 국가의 그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숲속길이라서 산책하기 참 총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더 큰 용산공원은 생태성과 역사성, 문화성이 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되는데요. 신상길도 있어야죠. 시민들이 다양하게 꾸며지는 친환경 문화 공간에서 도심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저 다녀왔는데요. 얼마 전에 한 4년 됐나요? 센터를 받고 다녀왔습니다. 거기 못지않은 공원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 가까이도 갔었는데 거기처럼 이렇게 뭐 마음대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완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 처음 공원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네, 기대되는 일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국민의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조차 힘들었던 금단의 땅에서 다시 국민의 품으로. (120년) 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린 용산은 역사적인 아픔을 딛고 소통과 일상,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용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용산 시대를 향한 우려는 적지 않았습니다. 제때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부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와 안보 문제,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 등 여러 장애 요인들 때문이었는데요. 용산시대 개막 70여일을 맞은 지금 현재를 취재했습니다. 용산시대의 개막은 당장 출퇴근하는 대통령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청와대는 대통령의 관저 겸 집무실이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처럼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은커녕 출퇴근 여부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과거에 청와대에 있으면은 사실은 그 대통령이 관저, 물론 관저에도 업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관저에 있는지 본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의 인원들, 부속실 요원들이라든지 경호 관련된 요원들 외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돼버렸죠. 다만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지라 시민 불편이 우려됐던 것도 사실. 현실은 어떨까요? 대통령 출퇴근이 차량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해 봤더니 늘어난 정체 시간은 1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도로의 교통량과 속도 모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걱정된다고 하는 점은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교통 통제라든지 불편 이런 건데, 일단 사실 저도 이제 그 여기 근처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자주 이제 왔다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퇴근길에 대통령 퇴근 또 막 보기도 했거든요. 일단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어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구조에는 소통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취임 후 5층의 집무실에서 일해온 윤 대통령은 청사 2층의 집무실이 완공되며 현재 2층과 5층을 오가며 근무 중입니다. (3층에는) 수석 대법원과 일부 비서관들이 근무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아래층 참모들과 수시로 마주치며 대화하기 위해 전용 엘리베이터도 따로 두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대통령하고 비서동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바로 뭐 문재인 정부 시절은 아닙니다만은 청와대 이제 NSC 벙커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이제 보고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자전거를 타고 중령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제 여민관 비서동에 이제 대통령의 제2 집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고, 용산시대 개막 이후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한 건물에 대통령과 참모,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있게 되면서 훨씬 많은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수시로 호흡하며 대화하는 환경은 업무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 행사하시는 동안에 과거 같으면은 영빈관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고, 이제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들의 이런 만남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이 그야말로 큰 행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데 대한 이제 거리감이라든지 권위의식을 낮추겠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간합동위원회 공간의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설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대단하게 느꼈던 것을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을 향한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아까부터 게임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지승이 아빠 회사까지 와서도 레이싱 게임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지승군은 어떻게 게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약간 조금 잘하는. 아,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잘하는 편. 뭐 게임 말고 다른 거 뭐 혹시 좋아하는 거 있나요? 뭐. 드론이요. 푸딩, 치킨과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고 판사가 장래 희망이라는 10살 소년. 지난달엔 아빠와 서울에도 다녀왔다는데요. 요즘
가장 핫하다는 용산. 그것도 아무나 갈 수 없다는 대통령 집무실이 목적지입니다. 지난 그때 대통령 집무실에 우리 갔다 왔잖아. 그때 대통령 집무실 아빠 사무실보다 큰 거 어땠어? 아빠 사무실보다 약간 비슷한 일. 비슷한 일 같아? 응. 아빠 사무실 좀 더 한다. 아니야, 비슷한 거 같아? 가보니까 딱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멋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에 어떻게 입장했는지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같이 내가 똑같이. 지성이 형 닮았는데? 지성이가 대통령 닮았는데? 그럼 뭐가 제일 좀 기억에 남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다녀오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 부럽다고, 대단하다고. 대통령이랑 손도 잡고 밥도 먹었냐. 아빠 육정근 씨는 가구며 분위기가 생각보다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의실도 바로 집무실 옆에 있었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다 바로바로 들어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 그러셨는데, 딱 그냥 뭐 바로 일 보시고 회의하시고 할 수 있도록 딱 실용 있게 딱 꾸민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어쩌면 일반 국민들에겐 낯선 공간에 초대받은 건 국민희망 대표 20인으로 선정이 되면서입니다.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원래 제가 사무실에 부탁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원래 없었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당시 국민 대표들은 평범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 사회를 빛내는 이웃들. 비원도 가보시고 청와대도 한번 가보시고 어저께 영화방송에서 청와대 도의회가 보여줬습니다. 진짜는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비교하는 건 있지만 소박하고 아름답다. 지승이는 기부 도미노를 일으킨 주인공으로 아빠와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일하다가 한 번씩 봐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여기 와본 적도 있습니까? 여기 아직은 안 와봤어요. 나중에 봐서 한번. 근데 여기 와서 오줌 쌀까봐. 강아지들 오줌 쌀까봐 그냥 못 데리고 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배변 같이 이런 거 깔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지승이가 대통령에게 부탁했던 말도 있었다는데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열심히 할게. 할아버지가. 단지 장소를 옮긴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 중인 대통령 집무실. 바로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모시겠다는 당선 일성의 실천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마 지승이에겐 그날의 기억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죠.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이게 이제 지승이랑 이제 커나가는데 어떤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좋은 영향, 선한 영향으로
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걸로 또 저 부모로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 만족스럽습니다. 용산 시대를 맞이해서 호평을 받는 것 중 하나는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일 점심이나 주말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 중인데요.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동윤 씨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온 건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12시 무렵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정장 차림을 한 중년의 남성들은 망설임 없이 피자와 파스타를 주문했다는데요. 여기 요 샐러드 드셨고요. 아 요거요? 네, 마르게리타 피자. 예. 그다음에 볼로네즈 파스타랑 새우 날치알 크림 파스타. 샐러드, 피자랑 파스타 이렇게 세 가지. 몇 시간 후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읍니다. 바로 대통령과 참모진의 피자 오찬 사진입니다. 제일 놀랬던 게 TV에서 보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낯선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분이 이제 한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주변에 이제 손님들이 계셨는데 일부러 조금 방해 안 드리려고 좀 쳐다보는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가게 안에는 일반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스스럼 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식사 끝나고 이제 손님분들하고 사진도 이렇게 같이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좀 피곤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일일이 다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피자 번개 후엔 청계천 산책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된 채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깜짝 소통 행보.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포에서 5,000원짜리 국수를 먹는가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주말엔 아내와 백화점에서 신발을 사고 영화를 감상하며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곳,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마주한 대통령의 일상입니다. 뭐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우리가 그 전까지 봤던 그 고정관념에서 굳이 묶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대통령이라고 뭐 물론 보안 경호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좀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스스로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다 불편해요. 그렇죠. 대통령도 불편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나선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경호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호가 저는 좀 뭐 윤 대통령이나 이제 새 대통령실이 조금 이제 욕을 먹더라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말고 욕을 조금 더 먹어가면서 국민들과 대통령실 또 뭐 경호, 언론 이 각각 사이에서 균형점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시민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가까이서 사진 찍고 맨 앞에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중간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시민들하고 같이. 공방 가게를 운영 중인 또민희 씨는 지난달 용산 주민이자 소상공인 자격으로 집들이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주문 같은 거 DM으로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무실 이제 행사하는 사람인데 초대를 한다고 초대장 받았죠. 처음엔 그러면 뭐 대통령실이라고 연락 오면 안 믿는 분들도 진짜 저희 엄마가 그 사기니까 조심하라고 돈 얼마 주는지 잘 듣고 있다가 많이 달라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런데 무료라고 하셔가지고. 대통령실 인근 주민들이 초대받은 집들이는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다는데요. 축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경비가 삼엄해가지고 거의 공항 통과할 때 막 그런 거 통과부터 막 인적사항부터 막 되게 비밀리에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가 이제 축제가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신났죠. 먹을 것도 그냥 주고 과자도 주고 운동회 같이. 그곳에서 대면한 대통령은 TV에서 본 것보다 덩치도 작고 더 친숙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요. 솔직히 TV에서 봤을 때보다 그냥 동네 아저씨 느낌? 그랬어요. 약간 엄청난 뭐 위화감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많이 봤던 사람 뭐 그런 느낌. 이렇게 오셨어요. 어슬렁어슬렁 오셔가지고 드림캐쳐를 가르치시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인디안 부적입니다 말씀드리고 어디다 하는 거냐 하셔서 어디다 하는 거다 말씀드리고 그런 제품에 대한 대화를 하셨어요. 그 영상을 찍어주신 분이 남편분이라고요? 네.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다. 여보가 너무 자랑스럽다.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대통령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날이 오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오 씨. 다소 생소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서려는 모습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좀 많이 다가오시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느끼는 용산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1978년) 문을 연 이 가게는 벌써 2대째 명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구탕골목 전성기는 언제 하나요? 아무래도 뭐 80년대 후반부터 옛날에 군인분들도 많고 그때 당시 한창 전성기 때 동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여기? 벅적벅적했죠. 허나 삼각지 상권이 점점 기운을 잃으면서 현재 대구탕 가게는 3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요. 다행히 요즘 들어 조금씩 매출이 살아나는 중입니다. 여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고 나서 손님이 좀 많이 늘었나요? 예, 한 30%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용산시대 개막 이후 경찰, 공무원 같은 근무 직원이 늘고 관광객까지 찾아오며 백 씨의 가게에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의 가게에서 대통령실은 엎어지면 호다울 거리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집무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 보통 오시면은 뭐 집무실이랑 뭐 어디 많이들 보시는 거예요? 뭐 여기 전쟁기념관이라든지 또 집무실 근처 뭐 해가지고 관광 코스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고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아, 있으셨겠네요. 그럼요. 예.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또 가족 단위로 어린이들하고 같이 들어오시고. 동네 분위기 활성화에도 좀 역할을 하겠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덕분에 조용했던 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치열한 경쟁 중. 이렇게 경찰 기동대분들 할인도 해주시네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점심 식사로는 가격대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반면 잦은 집회와 소음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집회가 한창인 이곳은 전쟁기념관 앞입니다. 전쟁기념관은 용산 대통령실과 20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장소를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전쟁기념관 앞쪽에 건너편에 용산 집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집무실 이제 저런 장벽이 많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소리내는 목소리와 절규를 듣고 대통령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용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현재 전쟁기념관 앞 인도위에선 최대 500명 안팎의 집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시위대나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청와대 앞에서 많이 했는데 그 청와대를 둘러싼 동네가 그 골목들도 있고 이런 데서는 사실 접근이 좀 힘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직무실이 대통령 직무실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 바로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전달하려면은 여기 와서 해야 되니까 이제 저쪽 청와대 가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대통령이 직무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불편하지. 사람이 너무 그 데모를 많이 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시끄러우신 건가요? 엄청 시끄럽지. 엄청 시끄러워. 여기 여기 할 때는 막 장구 치고 뭐 하고 이런 거 오늘도 그랬잖아요. 실제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이 지역의 집회, 시위 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집회, 시위의 중심이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겨온 것. 주민들은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던 용산이 더 혼잡해졌다고 말합니다. 원래가 삼각지 교차로 있는 데는 교통이 막히던 데였고 출퇴근 시간에는. 근데 시위만 안 하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시위하면은 교통이 너무 막혀요. 시끄럽고. 여기 뭐 아시겠지만 버스도 다니고 막 마을 버스도 다니고 그런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2차선 도로에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불편하고 그 길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돌아가는 길이 그 미군부들 끼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편이 없어요. 주차 문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인들로선 간신히 회복세인 매출이 도로 주저앉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희 스님들이 고기 먹으러 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여기 복잡하는 거 안 와. 주차 문제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그 영업시간에는 좀 차 대는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딱지 띄고 끌어가고 그러는데 뭐. 아유, 우리 자리에도 딴 차가 와서 대문 끌어갔어요, 옆에. 딱지 띄고. 우리 자리에 딴 차가 들어서는 것도 안 돼서. 그건 아니지. 주민들은 시위야 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불편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많은 문제점이 누적돼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습니다만은 진보와 보수
영광과 분노, 모든 우리의 역사가 다 쌓여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뭐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이제 왜 그만큼의 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 사무실이 이사했다가 아니라 이 역사의 무게를 느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산시대 개막은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달라진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내려와서 언론과 민간과 더 자주 소통하고 일반 국민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롭지만 다소 파격적인 이 시도가 은착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산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